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겠다는 남편. 그러면서 자기만의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40대 여성 조 씨는 아무런 자본도 인맥도 없는 남편의 결심에 무조건 도와주기로 하는데요. 돈을 융통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아내의 뒷바라지 덕분에 결국 자기 사업에 성공한 남편. 이제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은 조 씨 앞에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납니다. 남편에게 몰래 만나는 상간녀가 있었던 건데요. 이혼을 결심하고 상간녀를 만난 조 씨. 그런데 그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 씨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과연 어떤 제안을 했던 걸까요? 자, 저희가 실제 사연을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각색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 40대 아내. 예. 네, 일단 이 부부는요, 학교 졸업반, 그러니까 대학 때 소개팅으로 만나서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워낙 남성이 똑똑하고 착했기 때문에 여성이 따라다니다시피 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고요. 이 양측 모두 그렇게 그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상당히 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고, 그래서 형편도 많이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입사 15년 차가 됐을 때 갑자기 내 사업하고 싶다 라면서 아내한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허. 사실 먹고 살기 좀 괜찮았다 정도이지 그렇다고 딱히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됐는데, 게다가 또 시가나 친정에서 넉넉한 편이 아니니까 사업 자금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굉장히 간절해 보여서 아내는 이런 남편을 좀 지지하고 도와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국 아내는 주변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파트 명의로 이 주담대를 꽉 채워서 받고 또 지인들한테 돈도 빌려서 앞장서서 이렇게 남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사업이 참 말이 쉽지 이게 정말 어려운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IT 계열의 사업을 했나 봐요. 작은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직원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남편 사업이 총망받는 기업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아마 그 대기업 투자자 받으니까 승승장구한 거죠. 그런데 그 승승장구하기 전까지 이 아내가 도시락 같은 것도 싸주고 사무실 가가지고 화장실이든지 사무실 청소도 해주고 짜증 한번 안 내고 잘했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아무튼 회사가 승승장구해가지고 지금은 직원이 50명 정도 됐다고 하면 상당히 커졌던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남편도 아내한테 이게 다 커지게 된 거는 당신 덕이야 하고 아내한테 고마움을 표시했던 것이죠. 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네. 앞서 보신 그 명품백 같은 거 딱 이렇게 선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품백은 아니지만 이제껏 좀 고마웠던 가족들에게 여행을 가자라고 25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가족 여행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요. 아내가 항공권하고 호텔을 미리 예약을 하고 이 여행 갈 날을 기다렸는데 여행 2주일을 남겨두고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무슨요? 남편이 그 투자하기로 한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휴가를 갈 수 없다라고 남편이 얘기를 했고요. 엄청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남편 속상하지만 난 휴가 안 가겠다. 다만 모두 가족들이 취소하기에는 너무 위약금이 크기 때문에 나 빼고 다른 가족들이 좀 가라라고 해서 아내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아내하고 가족들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원고에는 속상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남편 안 가고 가면 더 좋지 않나요, 소장님? 네.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쉬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집은 아빠는 못 가겠다고 하는데 애들은 아빠 없이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이제 갔어요. 근데 아내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남편은 일만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나름 다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니까 해서 계속 남편한테 사진 보내주고 안부를 묻고 문자를 했어요. 남편도 너무 다정하게 대답을 해주고. 근데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문자가 하나 옵니다. 갑자기 아내한테 누구누구야, 나 술 조금밖에 안 마셨어. 곧 너희 집으로 갈게. 기다려. 이렇게 온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죠. 아내는 너무 놀랐고 이제 수상하고 좀 남편한테 이거 무슨 문자야?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 잘못 보낸 건데? 뭐 이러고 얼버무린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아내는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저런 문자가 확인이 된 만큼 그 여행 뭐 어디 무슨 파리를 가면서 뭐 에펠탑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 여행 그
계속 그 문자 생각만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도 얼마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지금 뭐가 해결이 될까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질 못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여행 일정은 다 소화를 했습니다. 결국 집에 와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예. 결심을 했는데 여성이 옛날에 그 남편 사무실에서 조금 일을 도와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의 SNS 비밀번호를 알게 됐었는데 그동안은 이걸 굳이 들여다볼 일이 없어서 굳이 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 겪으니까 그 생각이 나서 로그인을 해보게 됐고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아이고야. 당연히 외도 중이었고 웬 여성이랑 메시지며 사진 같은 것들을 주고받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나 자기한테 보내야 되는 문자인데 아내한테 잘못 보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하.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아내랑 아이들 여행 보내놓고 상간녀랑 집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소장님. 예. 너무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내조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남편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 남편이 외박도 많이 했고 맨날 퇴근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남편한테 이제 담담히 얘기했습니다. 난 도저히 이제 못 참겠으니까 이혼하자. 그 재산은 내가 너무 많이 도와서 이만큼 일궈 오니까 반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싹싹싹싹 비는 거예요. 실수였다. 정말 실수였으니까 딱 한 번만 봐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외도 기간이 사실은 2년이 넘었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관계입니다. 아내는 이혼은 좀 미룰 수 있더라도 이 너무 용서가 안 돼서 사는 상간녀한테 사과를 받고 싶다. 그리고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서 남편한테 그것도 안 해주면 정말 이혼을 불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연락처를 받게 됩니다. 그 연락처 그러면 연락해서 상간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으니까. 당연하죠. 어. 상간녀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수십 통을 보냈더니 그제서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간녀가 쫙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딱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오. 자기가 100번이나 잘못한 것도 알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데 용서달라고 하니까는 그럼 얘기를 들어보자. 들었더니 내용은 이겁니다. 그 상간녀는 사실은 남편하고 회사하고 투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원입니다. 임원인데 둘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더군다나 유부녀인 사실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뭐라고 했냐면 아내한테 당신 남편과 나는 당신이 이혼할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혼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자기 가정도 풍지박산나고 이 업계에서 매장되니까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 합의서도 써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상간녀의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가 아주 눈물을 울면서 전화하고 며칠 밤을 계속 이게 부탁을 하니까 예. 끝내 이 상간녀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고요.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불륜 사실을 상간녀 가족한테 발설하지 않는다. 상간녀가 남편하고 접촉할 경우 위약금으로 회당 1억씩 지급한다. 또 합의 내용 불이행시마다 1억씩 추가로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 합의서를 만들어 각자 사인을 하고 나눠 가졌습니다. 자, 일단 상간녀하고는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남편하고는요. 일단 남편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컸지만 그 이후에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는 듯하고 또 아이들 생각도 났기 때문에 일단 이혼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서명하고 3주 뒤에요.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이 상간녀를 또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아이고. 그날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뭔가 수상하다, 어떤 촉이 와서 다그쳐 물어봤더니 결국 그 여자 만나서 식사를 했다고 실토를 한 겁니다. 이거 처음 맞냐고 또 캐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서 쓰고도 3주 사이에 2번이나 만났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만난 게 일 때문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로 만난 게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팀장님, 일 때문이었어도 합의를 했으면 만나지 말았어야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아내가 쫓아가서 합의서를 들이밀면서 네가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이 돈을 지급하라고 했더니 이 상간녀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불륜이 아니고 업무적인 일로 만났다고 하면서 돈 지급을 거부를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아내는 가만 안 있죠. 아까 말했듯이 한 번 만날 때 1억. 두 번 만나면 2억이지 않습니까? 2억에다가 또 위약금 1억 있으니까 3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 소송하려고 결심했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위약금 1억 합의서 써놓고 다시 만난 이 남편과 상간녀 어떡하냐? 자, 일단 회당 1억.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계약도 뭐 반사회 질서에 반하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런 계약이 아닌 이상은 이 합의도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진짜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합의서 내용 보면 만나는 것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비슷한 사건에서 이 법원에서는 그런 합의 자체는 가능한데 위약벌 자체가 너무 크다. 1억 정도. 지금 3억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5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그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둘 간에 주고받은 합의서죠. 이게 뭐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 막 이렇게 막 진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합의서라는 게 이 둘 간의 의사가 합치되는 거거든요. 구두로 하더라도 되는 거고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부여받으려면 예컨대 우리 공증이라 그러죠. 인증받는 작업을 받는다면 인감으로만 하고 한다면 가능한데 이 사람이 그 합의를 했다라는 걸 증거만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녹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오갔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소장님. 네. 이거는 지금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네. 이게 뭐 이혼해야지 뭐 지금 이러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신뢰관계는 심하게 손상이 됐죠. 왜냐하면 이 남편이 사실 믿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안 만난다고 해놓고 좀 3주 후에 만났는데 그 여자가 혼자서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같이 만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남편하고 그 상간녀에게 얼마큼 내가 강력하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는 확실히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이 법원에서 판결한 그 비용을 남편이 만약에 준다면 그 여성한테 이걸로 내 이러고 준다면 사실은 아무런 뭐 이득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간녀에 대한 강력한 태도만큼 저는 남편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뭐 남편은 내가 뭐 우리 가정을 지키는 상황에서 남편은 봐주고 상간녀만 찾고 이러면 또 이 남편이 그 습관이 안 바뀌어져서 이 문제는 계속 될 거고 힘드신 분은 아내만 힘드실 것 같아서 이 근본적인 남편의 문제를 저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일단 에버글로우님 러브버그 같은 것들이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얌윰님 불륜녀한테 2억 받고 남편 재산 반 받고 이혼해서 신나게 삽시다 하셨습니다. 김광숙님 저하고 똑같은 사건이네요. 격리하고 바람 피워서 결국 갈라섰는데 아이고야. 저런 인간은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이고야, 또 딱 또 그런 상황에 있으셨던 우리 가족 여러분이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